대한민국 돌봄은 오랫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노동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국가의 돌봄 시스템은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엔 아직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달라졌고 돌봄을 감당해야 할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사각지대 속에서 누군가의 삶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닿지 못하는 낡은 돌봄의 방식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국가는 돌봄을 제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요양으로, 장애인은 활동 지원으로, 아이는 돌봄센터로 말이죠. 하지만 대상에 따라 이름표를 붙이고 칸막이를 세우는 동안 돌봄은 너무나 잘게 파편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돌봄의 방향을 행정이나 전문가만이 아닌 도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도 도민대표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토론이 다른 의제들보다 이게 복지 쪽 토론이 상당히 좀 무겁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이제 결정을 하신 게 있는데 오늘 여쭤볼 게 또 있죠, 그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그리고 도민 대표회의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공론화의 주제는 바로 통합 돌봄입니다. 통합 돌봄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주거까지 환자의 필요에 맞춰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적인 지지 체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지역 도민들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비스의 공급 체계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통합 돌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을 잘 아실 수 있도록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돌봄이 무엇인지 또 우리 도에 바라는 돌봄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멋진 정책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형 통합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정책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선과 이해가 모이고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며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통합 돌봄이라는 변화를 위해 논의할 경기도의 10가지 핵심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통합 돌봄이 서비스 통합인지 이용자의 통합인지 이게 뭐냐 정의가. 근데 현장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잡아나갈 단계인 거고. 이 지역성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돌봄 안에서 공공으로는 절대 다 해결 안 되고 점점점 더 나이를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85세, 100세 이렇게 사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 가족들도 다 연로한데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상태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통합 돌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제도의 한계를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통합이 필요한지를 현장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를 꼭 반나절 해야 돼, 하루 동안 해야 돼, 날짜 잡아서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죠. 또 노인 치매를 앓고 계신 독거노인도 마찬가지세요. 그분들은 혼자 연락할 때도 없는데 주말에는 또 돌봄이 공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돌봄이 진짜 많이 필요하기는 많이 필요하다. 뇌졸중 편마비였을 때 재활로 집으로 재택의료가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용자는 모르시는 거죠.
돌봄의 문제는 책상 위에서만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31개의 시군, 저마다 다른 환경과 목소리를 가진 경기도민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의정부의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 권역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장에서는 뜨거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인구는 감소가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읍면동에서 만약에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와 그리고 시군 간의 중간에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그 관리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아까 누구나 돌봄하고도 비교를 하셨는데 이번엔 사회 서비스원, 예, 그 다음에 전국이 동일한 서비스인가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누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격차 해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저희 수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의원급의 병원을 가면 의뢰서 하나 써주시고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르신들은 병원에 예약도 못 하세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까 모든 거를 이제 마을 회관에 오셔가지고 이장님이나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모여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같이 아까 다쳤을 때는 그 연락 체계를 갖춘다든가. 10월이나 9월 이때쯤에 복지 서비스가 예산이 이미 없어져서 그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아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서비스가 안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돌봄 공백과 농촌 지역의 인프라 부족,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의 높은 문턱까지 도민들은 단순히 제도의 수혜자를 넘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용했을 때 좀 더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편의성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아예 자기가 본인이 직접 조회해서 어떤 거 받을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남에 사는데 저는 부산에 살고 있다. 근데 이분이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부산에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좀 여건이 좀 편하게 해서 좀 누군가가 좀 방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든가. 개인 부담 들어보니까 너무 흩어져 있던 도민의 목소리가 경기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은 대화와 수기를 거쳐 이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모님을 돌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귀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서비스가 지자체에 어느 게 있는지를 자체 모르겠고 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 그 절차를 잘 모르겠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마침 그 통합 서비스 이런 제도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 같은 그 부모님을 돌보고 장애인을 모시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처음에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이 몰랐는데 단어만 알았지 통합돌봄의 개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필요성을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론이 무르익고 나니 통합돌봄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통합돌봄에 앞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달랐던 목소리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빚어내기 위해 도민 대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거주지를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된 200명의 도민 참여단이 경기도를 대표하여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첫째 날 전문가들과 함께 돌봄의 주요 쟁점을 학습하고 각자의 입론을 세웠다면 둘째 날은 보다 세부적인 과제들을 파고들며 제안된 정책들이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은 경기도민 중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끝까지 살아갈 권리가 실현되는데 기초가 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는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360도 통합 돌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격차 해소에 대한 그룹 토론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0살이 돼가지고 청년 돌봄 위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한 만큼 좀 다양한 거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형 통합 돌봄이 어떤 과정을 진행되는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통합 돌봄을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통합 돌봄이라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생애 말기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기초수급에 관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내가 이용자도 될 수 있지만 제공자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실 때 그 어르신을 제도 안에서 매일같이 가서 방문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옆에 계시는 이웃분들이 아침에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가면서 잘 계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책이고 나는 대상자고 모니터링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이해 또는 지켜보는 눈으로서의 도민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 같이 아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이 예산이 없어져도 자립적으로 계속해서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돌봄을 제공하는 서포터즈를 양성을 해서 돌봄에 대한 그 공급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 의료를 해가지고 사각지대 더군다나 여기 보면 24시간 돌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을 이용하려는 그 연령대의 그 분들에게 있어서 AI나 뭐 IoT 기반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접근 가능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하고 조금 이런 것들로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된다면 훨씬 더 접근 편의성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절차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를 꼭 정말 가족이라든지 누구의 동의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실제로 보고 계신 이웃분들의 말도 귀 기울여서 행정적으로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사각지대에 그냥 평상시 정상이 없다가 정말 잠깐의 순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이 복합 돌봄 대상자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단계의 논의는 하나의 결과로 수렴됩니다. 도민이 직접 수기한 판단은 정책 제언으로 정리되고 행정에 전달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공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입니다. 의무화해야 된다. 무엇을? 교육을. 여기에 대다수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셨네요. 저희가 돌봄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영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하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통합돌봄하고 가장 연계가 되는 거는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까지의 노인돌봄은 대표적으로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을 법적 근거로 해서 제도화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소득 제한이 있어서 기초수급자에게 이제 필요한 정말 생계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들이 진행이 됐고 읍면동에 가셔서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선정 조건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 대상자가 되시게 되면 신청한 서비스 하나를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돌봄 서비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통합 돌봄은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통합하는 돌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많은 도민의 고민과 열망이 모여 마침내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전문가와 행정의 언어로만 쓰이던 정책이 이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경기도형 통합돌봄 본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누구나 정든 집에서 나답게 나이 들어갈 권리,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의 회복, 도민들이 직접 맞춘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경기도가 나아갈 돌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정책을 이런 추진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와 같이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경기도 통합 돌봄. 내가 살던 곳에서 나다운 삶을 끝까지 누리는 세상. 도민의 손으로 직접 그린 이 설계도는 이제 1,400만 경기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약속이 되어 내일로 향합니다. 통합 돌봄. 경기도 도민 대표회의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준입니다.